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박 6일은 저는 견딜 만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틀 밤을 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내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가 실험원에 그럴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워낙 상황들이 좀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방미 일정은 우리 국민들 관심도 얻었고 해결해야 될 현안도 꽤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행정이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언제나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네, 질문 끝까지 하시죠. 대답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먼저 혹시 SBS 방청한 점 예, SBS 방청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스타일도 독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G7회의처럼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박원식 비서실장도 미국에 가면서 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통상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또 입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모지 하나 주세요. 네, 메모지는 내가 두 가지는 물어보시면 하나만 내가 못하나. G7처럼 지식이 얘기하시는 분이 질문할 때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뭐예요? 오늘 가치관이라는 두 번의 기회를 줬거든요. 아까 제가 하나를 대답을 못한 거.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독특한 스타일인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에 다 써하더라고요. 네, 아까 드렸던 대통령님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김성이라고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날 시반 총회와의 이런 만찬에서 정말 분위기 좋았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슈가 총리께서 어떤 조언을 아니면 답답을 대통령이 주셨는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 주안점 혹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인부터는 하나씩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 실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서 어떤 점에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별도로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얘기를 하느라고 지연됐습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조금은 그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자세한 얘기를 해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이런도 대충 다 진별하시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물론 다 아는 것처럼 정상회담에서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얘기되는 사안들은 크게 많지 않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문제들은 사전에 실무선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타결되는 것도 있고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충분하게 타결되는 것도 있고 또 정상 간 대화에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도 또 이렇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또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거의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요번엔 한 자리 키도 좀 넘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오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관세 협상에서 다행히 농축산물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전히 그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은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계속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관세 같은 걸 15%에서 다소 낮출 수 있다면 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FTA 협상이 체결돼서 각 국가의 국회 승인을 받아 정식 조약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도 언제든지 이건 불만이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저번 트럼프 일기 때는 일부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게 꽤 유리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좀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도 미국에도 각 부처 단위로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다 당시에 함께 논의됐던 것이고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3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쁘자니까 또 바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대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요구, 자신들한테 유리한 요구를 하기 마련이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또 기존의 합의를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도 우리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는 한 합의를 얻기 쉽게 기술과 바꾸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네. 사실 기자분들이 먼저 하세요, 아주 그냥. 많이 지나면서 네,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MBA. 예, 안녕하세요. MBN 손한백 기자입니다. 다소 무거운 질문 하나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가벼운 거부터 하시죠. 예, 지난 취임 후 80여일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신지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번에 짧은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반드시 좀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우선 힘드냐라고 위로 말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습니다. 물론 현안 하나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가끔씩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즐겁긴 합니다. 체력은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엮기 운동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일각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 지적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언제나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상대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이럴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얻은 건 있지.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 역사를 하지 않으면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용통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 사회 문제, 국민들 간의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행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정을 맡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소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대로 또 진취적으로 또 해나가야 될 문제는 또 해나가야 될 문제대로 하자. 그게 대체적인 입장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경쟁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안에서 완전히 적대화되지가 않아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국가관계는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모서주로 감싸우면 나밖에 안 남죠. 친한 사람은 더 친하니, 미운 사람은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대처하더라도 협력할 건 또 협력해야 되는 게 사람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일 관계도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은 있다고 생각해요. 손해보면 없다. 약간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건 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앞으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기술 협력이나 또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등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필요가 있죠. 제가 일본 측에도 거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일 협력도 중요하고, 한미 협력도 중요합니다. 1미 또는 2일 협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일지도 동의를 받은 소득이 있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키워야 한다. 지금은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배려가 깊어지면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쪽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 술이니까 첫 술에 배우려고 하면 체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과거사 문제나 여권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을 때가 됐는데. 계속 하세요. 어차피 12시간 가야 돼. 잠도 잘 안 오죠, 아직. 네, 오연수 사원 잠깐만 여성이 먼저 합시다. 아버지 수는 남성들만 하세요. 여성이 먼저 하자고. 네, 그러면 레이디 포스트. 네, 조연선이라고. 저 레이신발 김여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미국의 일각에서 이 대통령님이 이제 친중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일단 지적되는데 혹시 그걸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하는데 이시바 카레가 안산 메뉴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맛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쉽고 간단한 일부터 많이 빨리 하자 주입니다. 시바카레 맛은 비공개하기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면 합니다. 친중 아니냐? 외교에서 친중, 현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냐 뭐냐도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동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하는 국가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고 해야죠. 나아가 친중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평가의 문제에서 자주 안보실장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외교 안보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절연해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근간은 한미동맹, 한미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변 국가의 관계를
단절을 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기준선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이고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조선 친러, 잘하면 친공공사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해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죠. 네, 이어서 오연석 기자님 질문.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한미일 협력이라고 할 때 보통 한일이 관계가 나쁘면 미국 국어가 오고, 그런데 이번에 방향이 오히려 한일이 먼저 대화를 나누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한미일 공동 발표문에 보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전부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항구적인 평화도 같이 추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제 같이 공동 성명에 넣으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해결 권한 입장도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누구나도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안보실장의 표현에 의하면 동결 말고 중단. 만족하십니까? 스탑.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전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게 이제 제 발언이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새로운 얘기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안보시장님 표현대로 요트 나가면 일단 바닥을 멈춰야지. 그리고 되돌아가려면 속도를 줄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줄어들고, 그래야 원래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당연한 얘기라서 당연히 하나 써놓은 겁니다.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에 관한 부상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부상이 있다기보다는 가까운 나라 일본에 들렀다 간 것이 일본 홍상협상이든지 아니면 한미 협상이든지 또는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 언제나 미국을 제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꼭 그런 과거 관리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낫나,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뭐 그런 생각해서 그냥 쉽게 결정한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공태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가겠습니다. 지금 뒤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MC 김태경 기자 먼저 질문 듣고 있습니다. 네. MBC 김재경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정말 잘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보면은 이번 한미 회담이 우리가 방어적인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방위 분담이라든지 농축산물 개방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좀 욕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서 얻어와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관세 협상에서 마스다 프로젝트 같은 거는 우리로서도 괜찮은 소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뭐 경제 분야라든지 뭐 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님께서 조금 지금 구상하고 계신 우리가 얻어올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 속된 말로 김이 전셀 수도 있고 또 기대가 너무 높아졌다가 실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자주 드립니다만 우리는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전쟁을 하자. 이 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그게 다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먼저 아까 문화일보 나유석 기자님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통령 문화일보 나윤석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해 줄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차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아, 괜찮습니다. 네. 아니 우리 대통령이 그 관세 협상 직후에도 그렇고 이번 이제 순방 앞두고도 좀 충격을 키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항상 이제 흔들림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두 번의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대안적인 고뇌를 이렇게 한 번쯤 국민께 이제 드러내신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가장 어렵고 대통령의 고민과 고뇌를 깊게 만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부 임기는 5년이고 이제 국민 여론 지지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 나오는 국민 여론은 매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방위 성과 너무 좋으셨고 또 이 에너지가 미국까지 이어지면 또 이제 좀 반등의 동력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가 왜 그런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잖아요. 상당 부분 거기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 상당히 비판을 적시를 가진 것도 인정하죠. 뭐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 아니면 포장 이런 걸 잘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나라로 바뀌고 이 대한민국에 터져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 개선돼야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국민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진보는 있겠지. 결국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잘 유지를 한다면 그 과정에 뭐 가끔 태풍도 불고 뭐 풍랑도 일고 뭐 계곡을 지나다 보면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할 텐데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의 지지도라고 하는 게 나쁘게 변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지표를 보고 아시는 것만큼 저는 빨리 하는 길이 있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문자 메시지들이 옵니다. 아, 대통령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꽤 여러 개가 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도 알 수가 있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감안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면 감내하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정의가
인기라고 하는 게 그냥 인기 끌려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만들면 그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라고 뭐 인기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상대가 미사역으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 들겠죠, 국민들. 그러나 그 골병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세 제도 개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세금 많이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없는 거 제일 좋죠. 그래서 세금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 있어서 결국 그러다가 나라 살림이 망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국력을 키우자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워야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겠다. 국가가 강해야 국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행복할 조건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네, 이제 진짜. 진짜 더 하세요. 진짜 더 할. 아니 뭐 지금 이분들이 12시간 앉아서 가야겠는데 그럼 그냥 허락 받았습니다. 그러게 하세요. 네, 한국의 선생님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치면은 봐줄 거죠?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질문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내 정치와는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반탄파라고 하는 후보들이 결선 투표에 올라갔는데 이제 반탄파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겠다고 한 그 대통령의 말씀 여전히 유효한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랑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 여당이 그러면은 그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죠. 우선은 대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하는 것 같은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냥 용이라 그냥 그만인 것 같네요. 참 어려운 문제죠.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다 하더라도 그 뽑은 사람들도 국민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뭐 법적 정치적 제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이 동원을 받았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건 맞는데,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뭐 여당하고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좀 더 의지 협력한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또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정청래 대표 얘기는 제가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뭐 상황도 그렇고 아까 드린 말씀으로 그
부분의 입장도 있을 텐데 거기는 또 당대당으로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국정을 다 양자를 다 통합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될 입장이니까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시니까 외교 관련된 질문만 제가 하나 정도 더 받고 진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거기 네, 연합에서 송수영 기자 같은데 네, 거기 네, 영문파 송수영 기자 말씀하셨는데 네, 연합뉴스 연구는 김우정 기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미 원자력 협정 비전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즉시 남권으로 논의 한미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 비전 문제. 우선은 우리 김여정 직감이 뭐예요?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의 공식 발언에서 제가 위인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한 걸 보고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저는 복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서로. 그리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좀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도 그쪽 편은 종국이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국정을 하려다 보면 외교 안보 정책을 판단하려다 보면 상대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부장이 그 상명을 보고 뭐 화가 나거나 뭐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좀 안 그래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도 있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있는 현실인 거죠. 제가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인 거죠. 자연의 일부처럼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야 뭐 깊은 강도 있고 얕은 강도 있고 넓은 강도 있고 좁은 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강이 넓고 깊으냐고 원망하는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건너야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든 뭐 김재환 위원장이든 또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강력한 공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 안정도 줄이고 국민들 불안도 줄이고 충돌의 위험성도 줄이면 뭐 대한민국 이기에 부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뭐 그런 일부 표현에 너무 연대할 필요 없다. 큰 흐름 중에 한 돌출 부분 정도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의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이제는 우리 대변인이 너무 심해 그죠? 마지막 질문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이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아까 협상의 기술 뭐 달인이다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대북 정책 관련해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요. 그런 제안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께서 먼저 조금 생각하시는 구상을 밝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의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니고 다 해봐야죠. 뭐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니고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뭐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거는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가 왔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저희 이 정도에서 대변인이 막 많으니까 우리 채널 얘기도 한번 제가 슬퍼지고 있어서 너무 그 뒤에 다 가려가지고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채널의 이동훈입니다. 저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동맹 현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동맹 현대화. 현대화를 얘기하고 있고, 김성남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의제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뭐 유사시 대만에 개입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요구가 혹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지와 그리고 유사시 대만 양안 문제 개입이라든지 혹시 이런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지와 또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외교 안보 대화에서는 상대가 곤란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다만 아주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한미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좀 미래형 전략과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해요. 근데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또 조정하는 것들이 협상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하고 너무 패턴이 비슷하게 마지막 질문을 또 송성구 기자님이 해주세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아니요, 미시르 기자회견의 패턴이 같습니다. 작은 키로 뒤에 있어서 안 마지막 보이는데 질문.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저 뒤에 또 있어요. 그게 거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남북미 관계를 생각하면 2017년 겨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을 생각하면 갑자기 헤비무드로 바뀌었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미 회담과 남북회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실 수 있는 포인트가 10월 APEC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18년 상황과 구조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훨씬 나쁩니다. 훨씬 더 매우 깊어졌고 적대감도 매우 커졌고 또 북한의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 정도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또 주변국 관계도 많이 나빠졌죠. 지금은 더군다나 세계 평화 또는 다른 나라의 입장, 뭐 동맹의 입장 이런 고려보다는 자국의 이익,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향과 목표는 똑같이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소통, 협력의 필요성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상황이 나빠질 만큼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노력도 과거보다는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을 총력을 다해서 설득해야지. 과거처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가지고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